어떤 필터가 우울할까? 한번 엘프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띵, 예. 띵, Three, 띵, two, 띵, one. 띵.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지난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최은섭 박사님 모시고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떤 건지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넓은 의미의 굉장히 범위가 넓었어요. 예, 진단이나 관리, 치료, 분석까지 이제 얘기.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또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저와 관련된 부분은 네. 뭐가 있을까? 저는 9장에 디지털 표현형 스마트폰은 당신이 우울한지 알고 있다. 기가 막히네요. 직접 역시. 제목 쓰신 거예요? 역시. 네. 어우, 작가하셔도 되겠어요. 아 이거 약간 유튜브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질문이. 쓰면서 이거 제목인데? 이거 우리 제목 그대로 쓰죠. 그대로 씁시오. 이거. 근데 읽어보면 저는 약간 낚시 아닌가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스마트폰이 제가 우울한지 알고 있겠더라고요. 특히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 패턴 분석 네, 아, 네. 노스웨스턴 되게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 연구는 전 너무 놀랐어요. 그게 이제 보면 그 디지털 표현형이라는 개념이고요. 크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유전형과 표현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있고 밖으로 나오면 우리 머리 색깔, 뭐 눈 색깔, 피부 색깔, 뭐 질병도 다 그러니까 표현형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혹은 이제 그게 더 확장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뭐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거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패턴 같은 거 그런 것들에도 우리의 어떤 건강 상태나 질병의 발병 여부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의 사용 패턴만 본다든지 혹은 뭐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본다든지 검색어 같은 걸 네. 뭘 검색하고 맞습니다. 네. 내가 뭘 올리고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상태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결국에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건강 상태 같은 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거를만 보면 얘가 우울한지 불면증이 있는지 다른 질병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뭐 3대 500을 치는지? 최은서 박사님 페이스북 보셨죠? 오늘 갑자기 언더아머를 입고 3대 550입니다. 450칩니다. 거의 쳤네요 이제. 부럽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스마트폰 패턴 분석이 정신과 전문의 제가 봐도 이제 노스웨스턴에서 스마트폰 패턴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 책에 나오는데 이제 어떤 장소를 방문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집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 GPS 다 있으니까 아, 그리고 오. 하루에 움직인 거리 그리고 전화 사용 빈도 전화 사용 시간 뭐 이거를 분석을 했대요. 네, 그래서 여기 정치가 선생님 계시지만 보통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날수 적어진다든지 뭐 사람들을 덜 만나게 되고 집 밖에 안 나가고 낮밤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에요.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이게 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온종일 뭐 한두 곳밖에 안 간다거나 하루 동안 방문하는 장소가 루틴하지 않고 뭔가 일정치 않은 장소들을 뭔가 서성인다거나 전화 사용 빈도나 시간이 좀 줄어들면 우울증 위험도가 높다라고 나왔는데 정신과 전문의로서 생각을 해봐도 약간 저희는 무직이거나 좀 친밀한 대인관계가 없을 때 또 우울증 위험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정한 사용 장소가 아니라 그냥 띄엄띄엄 가신다거나 매번 학교 집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서성인다거나 아, 서성이는 거. 그리고 기존 어떤 사용자 패턴과 갑자기 나빠졌다 변화가 갑자기 생겼다 이거 하면 진짜 의미가 있네요. 특히 이제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 전통적인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있지 않으면 얘가 어디서 뭐 하고 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불면증 환자이다. 정말 잠을 자는지 몇 시에 자는지 밥을 잘 먹는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병원 밖에서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이는지 변화가 있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되게 완전 이제 블랭크였는데 디지털 표현형 같은 걸 활용하게 되면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울 수 있는 거. 사실 뭐 증상이라던가 우울증 점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신의 교우 관계가 어떤지 하루에 어디를 다니는지 이거를 사실 질문을 해도 환자분들은 친구가 적은 건지 많은 건지 그렇지 이걸 모르죠.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평균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런 스마트폰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면 이 사람은 전화나 이런 사용 빈도가 이 중에 몇 번째이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상대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전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도 가능했대요. 맞습니다. 몇 네. 주 뒤에. 그래서 보면 이게 이런 것들을 정신 상담하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스마트폰 이거 뭐 GPS 보면 어디 가는지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나아가면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숨겨진 사용 패턴 같은 것들을 봐가지고서 어떤 인지 능력이나 예를 들면 치매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회사가 있냐면 실리콘밸리의 회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걔 이름
뭐였지? 이럴 때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보자. 네, 주소록 찾을 때 보면 주소록을 한참 뒤진다거나 뭐 김 뭐였지?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제 단어를 떠올릴 때도 우리가 타이핑 패턴을 보게 되면 단어 하나 치고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였지? 그러면 그 걸리는 시간 같은 것들 그런 타이핑 패턴 혹은 스크롤 패턴 같은 걸 봐가지고서 이제 뭐 인지 능력이나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그거는 만약에 계속 팔로업이 되고 있었으면 절대값으로는 의미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변화가 있다. 그러면 네. 되게 빠르게 진단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근데 절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애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어떤 지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논문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실제 표준 뭐 인지능력 테스트 같은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상관관계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 같은 것들은 연결과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판도가 변할 수도 있겠네. 진짜 무섭다 약간. 이게 막연히 SNS 같은 거 보면은 내 친구가 좀 우울한가 이상한가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수치화되고 그러면은 많은 거를 미리 손 내밀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스마트폰이었고 이제 SNS 말씀을 드려보면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트위터도 그렇고 뭐 한국엔 트위터는 덜 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불면증 같은 거 가장 쉽게는 이제 새벽 4시에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네? 안 자는지를 일단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죠. 아니면 이제 해시태그 뒤에 뭐 이제 불면증, 수면제 뭐 이런 걸 쓴다거나 혹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얘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얘가 우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책을 보셔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하버드 대학교랑 버몬트 대학교가 166명으로 인스타그램을 4만 몇 장을 분석하셨다는데 정말 이 166명은 인스타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160명이 예. 4만 장을 올렸으면 얘기해 주시죠. 제 인스타그램 어떤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되게 다양한 특징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특징적인 우울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을 가릴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 필터를 어떤 걸 쓰는지 사진 필터를 였습니다. 어떤 필터가 우울할까? 한번 엘프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띵, 예. 띵, 띵, 띵. 네, 연구 결과를 보면 흑백 필터를 많이 쓰는 분들이 조금 우울한 것 같다. 그리고 되게 뭔가 화사하고 비비드한 필터를 쓰시는 분들은 좀 덜 우울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인스타그램 사진 올렸을 때 얼굴이 몇 명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뭐 하루에 몇 개를 올리냐 아니면 좋아요를 몇 개 받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 가지고서 이 우울한 분과 하지 않은 분들을 좀 가릴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166명이 아직 많진 않지만 이런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요즘 사람들은 이 SNS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 세계 나보다 더 드러내기도 하고 네. 또 특히 어린 친구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친구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 온라인이 더 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은 이 디지털 표현형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보다 그 사람을 아는데 연구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전체 인구에 대해서 한꺼번에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폰 이렇게 스크롤 패턴 하는 그런 것들은 그 공공보건 퍼블릭 헬스의 측면에서 지금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근데 진짜 큰 도움 되겠다. 근데 반대로는 이게 이제 빅브라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SNS는 너무 또 개인적인 것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연구 결과를 지금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그램만 봐도 얘가 우울한지를 조금 미리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정말 그렇게 쓰는 게 옳은 일인가? 그거를 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치료하는 네. 데만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것도 의료 데이터가 되게 민감한데 우리 진료 기록, 뭐 내 엑스레이 찍은 거 당연히 의료 데이터에 들어가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 스마트폰 사용 패턴 아니면 인스타그램도 의료 데이터인가? 하면 그게 되게 애매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비의료적인 패턴도 의료적 패턴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점점 더 발생을 이상 하면 내가 의료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의료적인 정보가 되겠네요. 그런 논의가 아직은 사실 없습니다. 별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또 걱정되는 게 이제 만약에 이게 이런 기술이 나오면 인사를 담당하는 기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는 좀 우울증에 소인이 있다 아니면 좀 우울증이 있다 하면 안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인스타그램을 공개로 해놓은 상황이라면 지금도 뭐 페이스북에 예전에 뭐 이상한 거 올렸다가 불이익 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명시적으로 뭔가를 썼다거나 하는 거를 더 넘어서 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냥 예외일 수도 있잖아요. 백피터 나 진짜 좋아해서 100장 올렸더니 이제 너는 막 우울증 위험 막 우울증 치료 뭐 이렇게 또 가면 또 나는 그냥 옛날 감성이 좋았던 건데 근데 좀 뭐 되게 재밌다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네, 되게 재미있고 팬시하기도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남용의 소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고 조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좀 위험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제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런 새로운 기술들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의료 데이터의 정의라든지 혹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치료제의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혹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디부터 풀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고요. 아시다시피 의료가 모든 게 효용과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리스크와 효용을 잘 저울질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논의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낯설고 뭔가 위험할 것 같고 판도라의 상자일 것 같아서 아예 논의를 안 하기보다는 논의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이걸 가져가야지 끌려가는 거는 왜냐면 이거는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디선가 이렇게 넘어갈 텐데 예.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처음 보여드리는 것도 쓰나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절대 못 막습니다. 결국에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덜 만들면서 이제 효용을 극대화할 건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할 걸로 봅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최현석 박사님 나오셨는데 혹시 또 마지막으로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채널 소개하셔도 좋고 뭐 지금 하시는 일을 소개하셔도 좋고 그냥 편하게 한번 네. 네, 저는 뭐 사실 다양한 일들을 해가지고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일단 많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 책을 보셔도 되고, 뭐 딴 거 보셔도 되지만 의료 분야에서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출발점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디지털 헬스케어에 굉장히 문외한이었는데 이렇게 또 써주신 책이 좀 두껍긴 한데 쉽게 익혀요. 제일 어려운 게 첫 장을 넘기는 거였는데 넘기면 되게 쉽게 네. 익혀요. 앞에 써주신 것처럼 이제 발췌해서 본인이 궁금한 부분만 목차 보고 또 읽으셔도 되니까 너무 책 홍보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글자도 크고 그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자가 계신데 빌려서 보라는 말은 좀 구독 다운로드는 아니잖아요. 선 넘네. 그러니까 또 귀한 자리 나오셨는데 3대 500 달성하시고 한 번 더 나와주시면 네.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도 유튜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최윤섭 치면 나오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고정 댓글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로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